당내에서 이게 쇄신이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했고 비대위도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이 친문 인사다라는 논란도 당 내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당 이야기 앞서서 일단 청와대 반응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에 전념하겠습니다. 지도부가 고개 숙이면서 총사퇴를 했지만 논란은 비대위원 인선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친문 비대위라는 것 때문에 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친문 핵심 도종환 의원으로 비대위원장이 선임됐고 조국 입시 비리를 관행이라고 두둔했던 오영환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자, 당 내에서도 이걸 쇄신으로 보겠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이게 쇄신이야? 쇄신을 하려면 파괴적인 쇄신, 혁신이 돼야 된다는 거고 재탄생 수준의 빌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대로 진정성 있는 쇄신. 문 밖에서 들려온 이야기, 마치 허재 감독이 이게 불락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노웅래 의원이 이게 쇄신이야? 라고 외치고 기자를 만나서 상당히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비판한 내용 들었는데, 자, 이재명 기자, 이게 쇄신이야?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이제 비대위원을 세웠죠. 도종환 의원을 세웠는데 도종환 의원 자체가 친문한 의원 한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친문계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던 민홍철, 이학영 의원도 이제 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본 것처럼 오영환 비대위원도 아마도 이제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 남자 이렇게 표현하죠. 20대 남성의 확연한 어떻게 보면 여권에 대한 심판 기류였는데 그걸 붙잡기 위해서 아마 젊은 층을 이제 비대위원으로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오영환 의원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관행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상당히 또 이제 거리감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지금 비대위 구성 자체가 과연 이 위기감 속에서 만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이 비대위가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까지 일주일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오히려 다음 달 2일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과연 어떤 지도부를 선출하냐 이게 더 중요한 이제 숙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권을 겨루고 있는 게 송영길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그리고 우원식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이 셋 다 지금 친문 주류와 큰 차별점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과연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한들 과연 혁신과 쇄신에 가능하겠느냐 새로운 성찰이 가능하겠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저는 괜히 여권이 좀 주목해야 될 건 2017년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야권의 주류라고 했던 친박계라고 해야겠죠. 친박계가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다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를 세움으로써 사실은 다시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에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 과연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익준 변호사님. 네. 이게 쇄신이야를 외쳤던 노웅래 의원이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도종환 비대위원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이거 국민을 바보로 보는 줄 알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문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주류 비주류 친문 이런 게 벼랑 끝에 서서 쇄신을 해야 하는 마당에 얼굴로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면피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다. 노웅래 의원 얘기예요, 민주당. 국민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굉장한 비판을 했는데 도종환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금 비토예요. 네네. 일단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께서 어제 물러났으니까 국민의힘 야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옆에 계시지만 반대로 이제 여당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바꿔가지고 여당에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비대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 아, 이 사람 정도 그 비대위원장이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무게가 있는 분이 딱 들어와야 그 비대위구나 하는 느낌이 들 텐데 제가 뭐 정치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도종환 의원님이 비대위원장 하실 만한 분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비대위 체제가 얼마나 갈 것인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비대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총사퇴한 그 기존의 그 지도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그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과도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정치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인데 비대위원 오영환 의원이 지난해 인재 영입 당시에 한창 논란이 됐었던 조국 전 장관 아들,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둔한 바 있는 게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치우소봉대하게 부풀려서 국민에게 많은 불신과 의혹과 그걸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자, 그 관행 중에 하나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건데 이 오영환 의원은 또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도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총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제 선거는 다스베이다 전후로 나뉘었습니다. 이 캠프에서 저와 함께 선거를 치러준 많은 분들 대부분이 다스베이다를 보고 저를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 전까지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제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다스베이다가 방송에 나가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형주 의원님, 이 오영환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지금 뒷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 오영환 의원도 이제 젊은이고 또 실제 그 전에 이제 직업도 굉장히 또 뭔가 우리가 또 독특한 뭐 이렇게 그 화재 진압을 하는 그런 제외특별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오영환 의원도 그렇고 젊은 의원 아닙니까? 젊은 의원이면 사실은 과거에는 당이 올바로 가지 않았을 때 반대의 깃발을 들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20대 기수든 어쨌든 그런 것에 맞서 싸우는 입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꺼이 당의 주류에 흡수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기도 뭐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와준 부분에 대한 감사 이게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치권에 필요 없어요. 훌륭하고 마음 좋은 사람은 국민 전체입니다. 이제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아니다고 했을 때 노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치의 가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장면을 기억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젊은 정치인을 우리가 곱게 키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이 나타내는 가장 잘못된 시그널은 젊은 정치인일수록 더 주류에 빨리 그냥 거수기가 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금태섭원 같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쳐내버렸다는 것. 사실은 실제로 어찌 보면 좀 심한 얘기지만은 중국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북경파와 상하이파, 공정당파가 있어서 정말 다른 비대위 때는 전혀 다른 색깔의 정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유인태 의원처럼 쓴소리 하는 분들이 모셨을 때 국민들이 저 당 좀 진짜 반성하나 보다. 그런 건데 똑같은 멤버의 한 사람으로 그럼 비대위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죠. 아예 김태년 의원이 욕을 먹더라도 다음 원내대표 때까지 지키는 것보다 못한
또 하나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주 의원께서 쓴소리를 또 민주당에 또, 전 의원으로서 해주셨는데, 이제 공상당보다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결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내의 이제 개파들이 골고루 구성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서서 도종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정혁진 변호사의 이제 개인 발언 중에서도 과연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할 만한 분인가라는 부분은 정혁진 변호사의 발언이 도종환 의원에 대한 개인적 폄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좀 적절치 못하다.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개파들의 비대위원으로서의 어떤 다채로움을 강조하셨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